월영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28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데 점심에는 확실히 좀 아직까지는 덥긴 하네요. 건강관리 환절기 이 일교차가 워낙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무료 카톡방 같은 경우 비번을 걸었는데요. 너무 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좀 이 상도라고 하죠.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거의 방폭 수준으로 지금 광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단 뭐 자동 제거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너무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 일단 비번을 걸어놨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기다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1278번이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링크, 영상 밑에 링크를 찍고 들어가셔서 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일단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파월 쇼크,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파월 의장의 발언,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고 그 영향으로 미국 3대 증시 거의 급락, 거의 폭락 수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일단 제가 생각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얘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폭락이 나오면서 3대 증시 모두 4%대의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금요일 날 급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하고 양호했습니다만, 월요일 아마, 일단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하락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주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요. 일단, 지난주에 이 PC 관련된 부분, 우리가 일단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인플레 지표였잖아요. 그 인플레 지표를 광범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PC이고요. 이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마이너스 0.1% 정도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정도로 일단 컨센에 비해서는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씩 더 내려왔다. 생각보다 좀 더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컨센이 0.1이었으니까 컨센이 0.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0.1이면 일단은 예상치보다 하회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월 대비해서 놓고 보면, 전월에도 0. 플러스, 전월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1이었으니까, 충분히, 하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예상보다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년 대비로 보면 6.3%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까지 매우 높은 상태고요. 그래도 그나마 지난달 같은 경우에 6.8%였잖아요. 6.8%에서 상당히 많이 한 번에 내려온 양치고는 제법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하다. 그래서 PC 발표 이후에 약간의 이제 선물 지수에서 반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핵심 PC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제외하고 에너지 식품 가격 제외하고 나머지 이 전체적인 이 물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일단은 플러스 0.1 정도 나왔습니다. 플러스 0.1% 정도가 나왔고요. 근원은, 이게 컨센이 0.3이었으니까, 플러스 0.3이었으니까, 일단, 컨센에는 못 미쳤으니까 다행스러웠다. 전월 0.6이었으니까, 전월은 0.6이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은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전년 대비해서 놓고 보게 되면 4.6% 상승이고요. 요게 지난달이
지난달에 4.8%였으니까 그거보다 일단 좀 더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비심리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연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를 꺾어야 한다는 겁니다.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4.8%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5.2%였었고요. 이번에 4.8%로 내려온 이 부분은 거의 한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똑같았습니다. 2.9%였습니다. 뭐 2.9% 같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2.9면 그렇게 뭐 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지난달도 2.9였고 이번 달도 2.9여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 얘가 조금 더 빨리 꺾여주는 부분이 더 필요하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PMI 같은 경우는 대체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요. 파월 의장이 대체로 비둘기적인 인물이잖아요. 비둘기적이신 분인데 그동안 7월 FOMC 이후에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금리 올리고 나면 금리 정책을 조금 바꿀 수도 있어 라는 그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렇게 아주 묘수를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발언 이후에 시장은 이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식의 이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그동안 계속 제가 한동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미국 증시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반등이 너무 지금 강하다. 옆으로 기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금요일 날 그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혹시라도 파월 의장이 이 거의 대체적으로 매파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중에 경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은 하실 것 같다. 그래서 무난하게 지나갈 걸로 본다. 무난하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시장 안정이 바로 조금 더 나오게 될 거고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게 옆으로 기는 정도의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약간의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는 정도의 안정. 왜? 그동안 옆으로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에서 받지 않고 계속 왔기 때문에. 문제는 만에 하나 시장 예상과 다르게 매파적인 얘기, 일색으로 매파적인 얘기만 나왔을 경우에 시장 충격은 생각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다. 12,300포인트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2,10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일단 장중이든 아니면 다음 주 초반이든 12,000포인트는 한번 깨질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오늘은 딴 얘기 별로 안 하고 짧고 굵게 얘기하고 끝내겠어 라고 얘기를 먼저 딱 이 선빵을 날린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다. 돌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가 안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거 우리 6월 달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잖아요. 물가 안정의 모든 포커스, 온리 물가 안정. 이쪽에 다시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경제적 고통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금리는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경제적 고통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경기가 깨지더라도 일정 정도 완전 침체로 내려가는 거 아니라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유예할 때가 아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이 스탑 앤 고 가든지 아니면 스탑 앤 홀드 가든지 지금 그런 얘기들이 한동안 계속 나왔잖아요. 금리가 지금 어차피 기준금리까지 온 상태에서 조금 더 올리고 나서 연말 기준금리가 지금 3.5%까지 이제 상단 3.5%까지를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까지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홀드 하든지 아니면 요 정도까지 빠르게 딱 올린 다음에 스탑
만약에 그 이후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는 정도의 상황을 예상을 했는데 이런 거 없어. 70년대에 이런 거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 이번에는 70년대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로는 빠르면 제가 아마 7월 말쯤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달 전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빠르면 내년 내년 초반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었던 상황인데 그 기대감을 한 번에 일단 다 뭉갠 거죠. 스탑 앤 홀드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일정 정도 완전히 올릴 만큼 올려놓고 홀드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3.5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스탑하는 시점이 3.5라면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금리는 3.7 정도, 3.8 정도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요 정도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긴 한데 3.5 정도 수준이든 3.78이든 만약에 3.5라면 만약에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일정 정도 올려놓고 일단 좀 지켜보겠다라고 했던 그 시점이 3.5%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짜리 딱 하고 그 다음 되돌려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이 지수의 레벨 다운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알 수 없고 연준 위원들 지금 발언하시는 것들 보면 이 많은 연준 위원들이 지금 발언하시는 것들을 보면 카시카리 총재나 블라드 총재 같은 분들은 지금 3.94%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3.5 정도 전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번 9월 FOMC에서 데이터 더 보고 얘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파월 의장이 9월 FOMC 같은 경우는 8월 지표 한 번 더 보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8월 지표도 지금 어느 정도는 꺾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리하게 0.75를 또 올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0.5를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0.75에 비해서는 0.5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반응은 괜찮을 걸로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호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왜? 0.7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9월 달에 올리든 연준의 금년 말 금리의 이 종착역이 3.5라고 한다면 0.5를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엔 0.25, 0.25를 올린다라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9월 달에 0.75를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0.25를 올린 다음 그 다음에는 안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0.5다, 0.75다가 중요한 개념은 이제 아닌 상황으로 이제 물론 영향을 안 끼치진 않겠지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덜해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미루어 봤을 때 일단 8월 인플레 지표들이 그러니까 꺾이는 모습들이 지속된다라고 보면 연말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3.5 상단 3.5로 맞춰놓은 걸 더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라는 쪽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3.5 이상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감내해야 되는 구간이 늘어나는 것이고 3.5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의 이 공포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들도 주요하게 좀 이 핵심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연말 기준금리를 얼마로 잡느냐. 연준이 연말 기준금리를 얼마로 잡느냐. 특히 9월 FOMC에서 요거
점도표 나온단 말이죠. 그 점도표 상에서 요게 어디 얼마큼으로 산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될 것이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 금리 인상 0.25%포인트 있었는데, 이건 뭐 이창용 총재가 기존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시장에 이미 다 깔려 있는 얘기들이었다 보니까, 큰 충격이 없었고, 오히려, 환율을 조금 안정시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더 유발시켜주는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의 매매가 괜찮았잖아요. 지난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이 달러 강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 이게 달러 지수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유로하고요. 현재 유로존 같은 경우는 물가가 10%대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고요. 그 올라간 달러 가치가 원화든 엔화든 이쪽에 영향을 끼치면서 다른 나라 환율에 영향을 끼치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난 모습들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샀죠. 작년에 제가 이거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환율이 1150원에서 1200원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올 초에 1200원에서 1250원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팔았잖아요. 계속 팔았는데 오히려 지금 1300원에서 134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 있어. 이 부분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마 다음 주 초반에는 외국인들 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달러 또 강세를 나타낼 것이고, 일단은 달러 문제, 환율 문제라기보다는 파월 의장의 영향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락을 했고,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일부 면제해주거나 탕감을 해주는 부분들의 이 정책을 일단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쪽으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논리와, 반대쪽에서는 이제 꺾이기 시작했던 인플레에 다시 또 불을 지피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우려가 동시에 잔존하는 정도의 상황이었었고요. 이 부분은 글쎄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둘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더 우선이냐, 시장이 어디에 더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둘 다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빌린 돈이 학자금 대출로 빌린 돈이 만약에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5천만 원을 다 탕감을 내가 저소득층이니까 5천만 원 전부 다 탕감시켜줬어. 그럼 지금 내가 졸업하고 나서 벌고 있는 이 돈은 다 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빚을 갚는 데 썼었는데, 그 남은 금액만큼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전부 다가 아니더라도 일부 탕감을 받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대상자가 전체 면제되는 대상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일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이 대상자들이 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소비에 여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연준이 쓰고 있는 정책은 소비를 둔화시켜서 물가를 낮추는 건데, 소비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물가가 빨리 안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모두 맞는 얘기라서, 이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결과를 봐야만, 뚜껑을 열어봐야만 똥인지 된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95조 정도 부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지금 부동산 쪽이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거 터지면 사실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일단 중국 쪽에서도 부양책을 지금 강력하게 꺼내든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많이 멀어지면서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미국 중에 둘 중에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지금 그 시점에서의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미국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쪽의 증시와 그 외에 다른 아시아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나 일본 증시, 호주 증시 이런 증시들이 따로 노는 상황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호재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지금 최근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보면요. 거의 지난주 얘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왜? 지난주 얘기가 다음 주까지 또는 하반기 전체까지 매주 지나간 얘기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걸 모르는데 이번 주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연결돼 있는 연장선상이잖아요. 어제까지 하고 끝, 새로 시작,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얘기들 나온 것들, 이거 꼼꼼하게 복귀하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좀 드려보면, 8월 고용보고서 나오게 될 텐데요. 뭐, 민간 고용보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까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실업률을 일단 봐야 되겠고요. 현재 3.5%인데, 그대로 3.5 정도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게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그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요게 조금 이제 진정이 좀 돼줘야 인플레를 좀 빨리 꺾을 수 있는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벗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바꿔 얘기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임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생산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취급을 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아까 소개를 계속 해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고용이 조금씩 깨지는 모습이 나와야 통화정책이 어차피 인플레는 지금 조금씩 꺾여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고용도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깨지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연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bad news is good news가 되는 이 상황으로 또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9월부터는 QT가 본격화됩니다. 기존에 한 475억 달러 정도씩 줄였는데 줄어든 걸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줄어든 걸 보니까 얼마 안 줄었어요. 그래서 요번부터는 그러니까 9월부터죠. 9월부터 980억 달러씩 지금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거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같이 겹쳐진다 플러스 알파로 상당한 겁니다. 상당한 건데 일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 경기가 조금 더 둔화되고 그리고 고용이 깨지는 흐름까지 나와야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겠고요. 이것도 이게 지금 현재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계속 둔화가 지속이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물가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날 이 8월 무역 수지가 나올 텐데 일단은 적자일 건 당연할 거고요. 적자 폭이 얼마나 커졌느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다행스러운데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환율에 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또 이어지는데 연일 이제 많은 분들의 이번 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부터 시작을 해서 한 6, 7분의 또 발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발언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연준 입장에서 기대 인플레 꺾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기대 인플레가 꺾여야 물가가 꺾이는 거니까 그거 중요하게 취급을 할 거고,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올려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경계를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신 연준 위원들께서 한두 분 정도 매파적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매파적이고 그분의 성향에 비해서 매파적이지만 경기를 조금씩 봐야 돼 하는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달래기를 일부 조금씩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계속 매파적인 얘기로 지수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그에 대해서 따라와 주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요즘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유행을 하던데,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장의 격언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요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 대표적으로 연준에 맞서지 말아였다라는 거, 그 부분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더 매파적으로 반응을 했다. 제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계속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그 개념을 딱 생각해 보시면, 조정을 줘야 될 때 조정 안 주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후에 더욱 강력한 얘기로 더 많이 꺾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 주 시장은 대체적으로 주 초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 환율이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1350원을 넘길 것인지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넘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환율이 너무 높아져도 이게 수입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 초반에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주 중후반 넘어가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전약 후강 정도의 장세를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약 후강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갭 하락하는 출발 갭 시작 지수가 갭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이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뭐 1% 전후 왔다 갔다 하락,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고요. 아예 갭 하락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하락을 해줘야 그날 양봉으로 돌리면서 바로 그냥 소화하고 화요일 날부터 옆으로 기면서 좀 다지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질질질 끌리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주 초반에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 초반은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주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시장이 이제 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예상 레인지는요, 2410에서 2480 정도, 60을 살짝 한번 넘겨주는 흐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요. 2500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갭 하락 출발을 해서, 문제는 이거예요. 2410포인트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포인트에서 생각하면 2410포인트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주 초반에 살짝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근처를 딱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일종의 휩소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주 초반에 어중빙빙하게 내려가면서 질질질 화, 수, 목 이러면서 질질질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제일 최악인 상황인 거고요. 그 흐름만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일정 정도는 회복이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레벨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한 단계 더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역시 잭슨 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소화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 이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 그리고 환율, 요게 이번 주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관심 섹터는 네옴시티 관련주들, 아이폰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제 에스모 관련해 가지고 서서히 조금씩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만한 구간인 것이죠. 눌릴 때, 주 초반에 눌릴 때 이런 애들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좀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너무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너무 많이 빨리 올라와 버리다 보니까 그 충격을 지금 다시 한번 또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글쎄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되는 이 구간의 시점은 아마 또 이 9월 초순에 이 물가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게 하는 이 9월 초중순 넘어가면서 나오는 그 시점 정도까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사실 거의 모든 경제 지표들은 이제 조금씩 시장의 안정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딱 하나가 파월 의장의 발언 딱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전 저점 이탈까지 뭐 그렇게까지 걱정되는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그때와 지금은 확실히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상반기 우리 6월 달 무렵과 지금 상황은 확실히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연준 위원들이 파월 의장 마찬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그 전에 6월 달까지는 정말 낭떠러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바로 뒤에 낭떠러지가 있는 상황에서의 상황 그 어떤 대처들이었고, 지금은 뒤로 여력을 좀 많이 두고 있죠. 여력을 많이 두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야 될 자리를 조금 더 순탄하게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매파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6월과는 확실히 많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불안하신 상황이시겠습니다만, 아마 주 초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조금씩 안정을 다시 찾아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